오늘은 그 바위하고 나무하고 어우러지는 그러한 것을 올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 것을 이제 설정을 해 놓고, 이것은 이제 그려주지 않고, 이 뒤에서부터 그리는데, 나무를 그릴 때는 이제 철저하게 일획에 의한 그 선 위주로 해서 붓을 수직으로 해서 그려줘야 이제 선이 바로 나오고, 좋은 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붓은 반드시 선을 그릴 때는 수직으로 세우시고 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미세한 붓끝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그 느낌이라든가 생각이 같이 붓끝에 같이 머무르셔야 선이 좋은 선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작은 나무라도 주수가 되는 것이고, 이 나무 사이사이에 이제 그 뒤에 나무가 이렇게 보이니까 나무는 이 중간 가지가, 지금 제가 그려주는 부분이 이제 중간 가지인데, 중간 가지가 이제 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잘 그려줘야 나무가 잘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가지를 잘 신경을 쓰셔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녹각지로 제가 나무를 그리는데,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서 나무가 이제 익숙해져야 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필력이 붙어야 그리기가 수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양예술정신이라는 그 서복관이라는 분이 이제 저자인데, 그 책에 보면 기운생동, 동양화의 이제 가장 으뜸이 기운생동인데, 기운을 표현하려면 네 가지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먹이인데, 이 먹이 이제 먹색이라든가 먹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이제 기가 있고, 또 그 후에 이제 이 연습이 이제 손을 많이 연습을 하거나 또 붓을 많이 다뤄봐서 이것이 이제 익혀졌을 때 그 필력이 붙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필입니다. 이 능란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의와 또 무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는 이제 작가의 이제 어떤 의도,
뜻, 작가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동기창이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전에 이제 조희곡이라는 분이 이제 그 근원인데, 동만권서 행만리로라는 그런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해라, 뭐 이런 그런 의미의 이제 그 작가의 이제 내면의 이제 철학, 그 다음에 많은 여행을 통해서 쌓이는 이제 그 어떤 느낌, 자연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면에 축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뜻의인데, 그 의가 세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데, 그 무라는 것은 이제 자연의 법칙을 이제 배우는 건데,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속도화론과 노자의 무위 자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고 먹이라든가 필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붙었을 때 자연을 관찰해서 자연에서 그 필력이라든가 먹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바탕이 되는 그 기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도의 경지고 자연의 이치인데, 그것을 찾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먹과 필력과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얻어지는, 그것이 이제 조금씩 기운을 느끼고 알면서 이제 터득해지는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는 무법의 경지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중국 예술 정신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국 예술 정신에서도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작가들이 먹과 이제 기교, 필력이 붙은 뒤에 기교가 늘고 나면 그 기교에 빠져서, 먹색과 기교에 빠져서 거기에서 의도한 대로 자유자재로 먹이라든가 필력에 의한 이제 작품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종종 목격이 되는데, 중국 예술 정신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먹과 필력으로, 기교로 의와 무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제 자연의 이치, 예술의 높은 경지인 자연의 이치에 도달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가들이 이제 흔히 보이는 것이 기교에 의한, 옥색과 기교에 의한 그런 거에 빠지는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더 높은 경지에 다다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높은 경지에 다가서려면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법의 경지, 자연의 이치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꾸준히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것이 올바른 공부법이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좋은 공부법이니까 늘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셔서 무법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작가들이 멋있고 아름답고 이런 거에 빠져서 많이 현혹이 되는데, 그것은 결코 자연의 이치에 다가설 수 없는 것이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절대 현혹되시기 말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작가들이 먹색과 필력에 의한 그 멋을 내는데 그거에 만족하고 또 그거에 또 현혹이 돼서 그것이 이제 다인 양 그렇게 드러내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또 중국 예술 정신에도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그 의견이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고전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 개인적인 의견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고전에 이제 그것이 바탕이 되고 고전에 다 나와 있는 증명이 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먹색을 제대로 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운과 또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필력이 늘고 또 기교가 여러분의 이제 몸에 붙어 있을 때, 눈이 떴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한테 기운 생동한 그런 느낌이 몸에 배게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시지 말고,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여행을 통해서 공부하고 느끼고 깨우쳐서 더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양화의 유법 중에 가장 으뜸이 기운생동인데 이 기운생동은 정말 어려운 단계입니다. 제 화실에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기운생동의 경지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잡을 듯 한데 그것이 이제 잡히지 않습니다. 아주 매우 안타깝고 제가 이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우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겔의 미학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알맞은 것은 알려줄 수 없다. 해겔은 그 노자의 그 철학과 아주 잘 맞는 그 서양의 그 철학자인데 제가 가끔 이제 그 해겔의 미학에 대한 미학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 일맥상통합니다. 노자의 철학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 절대주는 이제 가는 선은 이제 붓을 세우고 또 이렇게 굵은 것은 이제 축필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세워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축필로 뉘어서 축필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굵은 부분은 큰 준 같은 경우는 이제 축필로 해야 나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가는 부분은 이제 세워서 이렇게
무겁고 가벼운 느낌의 선을 표현하는 겁니다. 작은 바위는 큰 바위를 업은 듯이, 큰 바위는 작은 바위를 아는 듯이, 바위는 서로 피가 통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이런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랜 시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랜 시간 촬영을 하다 보면 또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웬만한 것은 이제 생략을 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난이도가 더 높아지니까 이제 이 먹이 중목 단목이 나올 때 이런 부분에 가서 이제 더 가피를 해서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이제 가피를 해서 더 어둡게 해서 더 들어가고, 이것이 양이니까 뒤에 것은 음으로 해서 흐린 목, 중목, 단목이 나올 때 이런 부분에 가서 가피를 해주고 준을 해주면 준에도 이제 깊이가 있고 또 바위의 무게감도 있고 그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것은
스스로 한번 여러분 이제 시간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그것을 한번 나름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